저는 인천에서 온 계양로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이창길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계양로 프로젝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쩌면은 비슷한 일을 이제 준비 중이시고 저희는 단순하게 조금 더 빨리 3년 정도 빨리 시작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갖고 있었던 것 중에서 어려웠던 점이나 그다음 지금 해나가고 있는 모습들이나 앞으로의 계획들이나 이런 것들 한번 말씀을 나눠서 같이 대화하면서 한번 얘기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계양로 프로젝트는 일단 뭐라는 곳이냐면은 계양로 프로젝트는 역할이 끝난 공간에 새로운 컨텐츠를 기획하고 디자인하고 운영하고 있는 시장 활성화를 시키는 집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역할이 끝났다라는 거는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어떤 공간이 있었는데 옛날에 여기 공간이 병원이었던 거죠. 유명한 병원.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그런 병원에 갈 필요가 없어지고 어떤 예를 들어 산부인과가 있는데 너무 오래된 산부인과는 이제 더 이상 여성들이 애를 낳고 싶지 않잖아요. 그런 식으로 망한 거죠. 그게 제가 판단하기에는 역할이 끝났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역할이 그럼 끝난 공간에 2021년 현 시대에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중요한 콘텐츠를 만들고 기획하는 겁니다. 계양로는 사실은 보잘것이 없어요. 뭐 역사라고 해봤자 200년이 안 된 곳입니다. 인천이라는 곳은 일제강점기 때 급조돼서 만들어진 도시이기 때문에 역사가 짧기 때문에 사실 내세울 게 없습니다. 서울만 하더라도 600년 도읍지고 전 세계에서 4번째 손가락에 들어가는 도시이기도 하고 인력과 자본과 기술이 모두 뭉쳐있는 거 서울이잖아요. 근데 인천은 선입견이 많은 도시고 자원도 없고 사실은 거의 불모지라고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인천이고 계양로입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지역을 진짜 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막연하게 여기 사람이 없어, 이 동네는 옛날에 그랬는데 뭐 그랬어, 이런 느낌적인 얘기 있잖아요.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해요. 중요하지만 실제로 분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 수준이 엄청 높아져가지고 데이터로 분석하는 것들이 의외로 이제는 잘 안 맞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양적인 분석보다는 질적으로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계양로라는 지역은 약 600m 거리예요. 600m 거리라는 건 어떤 말이냐면은 사람이 걷기에 좋은 도로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역사가 200년밖에 안 있다 그랬잖아요. 자동차가 만들어진 다음에 만들어진 도시인 거예요. 도로폭이 좁습니다. 다시 말하면 양쪽 사이드를 다 경험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계양로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여기 노란색 도로 보이시죠? 저게 계양로고 요 양쪽 위 아래 사이드로 수많은 골목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이 골목이 저에게는 굉장히 중요하게 다가왔어요. 왜냐면 제주도가 떴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올레길이에요. 제주도의 골목들이죠. 과거에는 골목길을 안 좋아하다가 왜 갑자기 대한민국 사람들은 골목길을 좋아하게 됐을까요? 이제 지겨워서 그런 거예요. 지겨워서. 대한민국 수준이 엄청 올라갔잖아요. 더 이상 대한민국 사람들 자체도 합리적이고 효율적이고 편리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는 지겨운 거죠. 그러니까 예측 불가능하고 알 수가 없고 조금 불편해도 내 예상을 깨는 것들이 이제 흥미를 갖기 시작하는 시대가 대한민국이 됐고 그거에 발맞추어서 제주도가 지금은 우리에게 되게 굉장히 다가온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 뭐냐면 분석을 한다는 말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 가락 상권이 있잖아요. 이 가락 상권도 가락 상권만에 뭐가 있을 거예요. 인천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네요. 자랑할 만한 게 없는 거야. 근데 어느 순간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래도 찾아야 된다는 거죠. 아마 분명 그런 생각 많이 하실 거예요. 가락 상권 여기 여기 하지만 뭐 있나? 아마 이런 생각 많이 드실 거예요. 근데 되게 재밌는 거 뭔지 아세요? 전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다 똑같이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동네에 별거 없다고 다. 진짜 별거 진짜 많은 것도 별거 없대. 그러니까 누구나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분명히 거기에서 장점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만든 거는 2018년 점을 기초로 해서 계양로에 저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카페도 있고 뭐 술집도 있고 이탈리아 레스토랑도 있고 갤러리도 있고 뭐 태국 음식점도 있고 통닭집도 있고 고깃집도 있고 뭐 이 중에 다 설명을 못 드리고 제가 몇 개만 뽑아가지고 어떻게 기획을 했는지 지금 시대에서는 어떻게 기획을 하느냐가 중요하고 그 기획을 할 때 어떤 사람과 같이 호흡을 맞추냐가 중요한 거고 같이 어울려서 같이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대인 것 같아요. 첫 번째 라이트하우스예요. 여기는 어떤 곳이냐면 여기가 산부인과였어요. 산부인과. 인천에 있는 모든 병원들이 계양로에 있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여기 산부인과에서 애 낳았다는 사람도 많이 만났어요. 그랬던 곳이에요. 근데 역할이 끝난 거죠. 요새같이 최첨단 시대에 요가도 해야 되고 모두 해야 되고 막 출산할 때 해야 되는데 저런 병원에서 애를 낳고 싶겠어요? 역할이 끝난 거예요. 저희가 찾아가서 원장님을 설득한 거예요. 저희가 원장님의 것들을 남겨놓고 카페를 만들겠습니다라고. 그래서 원장님이 허락을 하셔서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고민 시작한 게 뭐냐면 이거예요. 컨셉이 저기가 뭐냐면 빛이에요. 빛. 왜 빛을 정했냐면 어느 날 생각을 한 거죠. 내가 꼬마였을 때만 해도 대한민국은 잘 사는 나라가 아니었기 때문에 빛이 밝았어요. 다. 그래서 밝은 거
아니면 깜깜한 거. 갈비집 가면 아시죠? 쫙 밝은 거 요새도 있잖아요. 그런 거. 근데 어느 순간 어떻게 됐죠? 이제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간접 조명을 써야지 촌스럽지 않다 이런 거 알고 있잖아요. 보면 갓들 신경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어떻게 쓰는지 몰라. 알고 싶지만 몰라. 왜냐면 빛을 제대로 쓰는 걸 보려면 멋진 갤러리에 가거나 아니면 훌륭한 레스토랑에 같이 가면 빛의 쓰임새를 모른다고. 그래서 생각한 게 뭐냐면 아, 빛을 보여줘야겠다. 그래서 실제로 와보시면 이 공간 안에는 전구가 2,000개가 있어요. 각기 다른 전구들이 있고 이 앞에는 병원이었기 때문에 상업용이고 저 세 번째 사진 보면 집처럼 보이잖아요. 저 원장님이 살던 집이에요. 집에서 쓰는 조명과 상업적에서 쓰는 조명이 어떻게 쓰는 건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기 안에 오시면 실제로 자판기가 있어요. 자판기가 비싸거든요. 일부러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냐면 고객이 왔을 때 빛의 쓰임새를 보고 마음에 들면 바로 전구를 사라는 거죠. 그래서 자판기에 들어있는 전구의 가격은 실제 인터넷에서 파는 가격보다 더 싸게 팔고 있어요. 왜냐면 그래야 말이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다음은 개항로 통닭이에요. 요거는 좀 다른 얘기예요. 이 지역에서 뭐가 필요한지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가락 상권에도 분명히 없는 게 있을 거예요. 가만히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계양로에 있으면서 계속 생각한 게 뭐냐면 무엇이 필요하지? 라고 고민했어요. 그러다 발견한 게 뭐냐면 계양로라는 지역이 인천이라는 도시가 못 살지만 못 사는 인천이라는 도시 중에서 더 못 사는 지역이 계양로고, 그래서 노인 인구가 진짜 많아요. 못 사는 사람 많고 노인 인구 많고 교육 많이 받지 못한 사람이 제일 많은 곳이 계양로고, 그러다 보니까 어른들이 많아요. 근데 계양로 프로젝트를 이렇게 진행하는데 라이트하우스 같은 것들만 계속 만들면 젊은이들의 잔치로 끝날 것 같아요. 그럼 나이 먹은 사람들 세대들도 같이 어울릴 수 있으려면 어떻게 될까? 라고 고민을 해서 만든 게 계양로 통닭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어른들이 올 수 있을까? 저는 제가 제 인생에 통닭을 튀길 줄은 몰랐어요. 제가 닭집 아저씨가 될지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저는 태어나서 요식업 처음 해본 거예요. 그래서 왜 닭을 선택한 줄 아세요? 왜? 닭집을 하겠다고 생각한 게 아니야. 왜 닭을 선택했냐면은 모든 세대들이 다 먹을 수 있는 게 닭이더라고요, 통닭. 근데 왜 전기구이 통닭을 한 줄 아세요? 기름에 튀기면 되는데 어른들이 처음 접한 닭이 전기구이 통닭이었고 우리 계양로 지역에 과거에 전기구이 통닭집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인생을 살면서 저는 항상 일을 했을 때 블루오션 쪽에서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을 하거나 뭔가 기획을 했을 때 레퍼런스가 없었어요. 계양로 포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혼자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기획을 하고 어떻게 하냐가 중요한 거죠. 저는 이런 걸 뭐든지 기획을 하거나 뭘 할 때 무조건 한 문장을 정하고 시작해요. 왜 한 문장을 정하고 시작하냐면 그래야지만 조직 내에서 사람들이 헷갈리지가 않아. 회의를 하잖아요? 그럼 어느 순간 딴 얘기한다? 사람들이 이렇게 어느 순간 막 삼천포로 빠져있고, 그랬을 때 그 하나의 문장 때문에 다시 사람을 끌어들일 수가 있는, 야 우리는 지금 요게 핵심 주제야 라고 이제 말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 같은 경우에 그게 뭐였냐면 운동회였어요. 운동회. 왜 운동회라고 정했냐면 내가 꼬마였을 때 운동회를 하잖아요. 근데 저 때는 운동회라면은 엄마도 오고 할머니도 오거든요. 밤 까먹고. 그래서 내가 어렸을 때 기억에는 나도 재밌고 우리 엄마도 재밌고 우리 할머니도 재밌었던 기억이 있어. 그래서 저거를 운동회 프로젝트라고 정하고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어떤 장치들을 넣냐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대랑 50대가 있어. 만났어. 그럼 어색하잖아요, 지금. 근데 어떻게 하면 둘이 한마디로 섞을 수 있을까? 이거를 해결을 해야 되는 거죠, 계양호 통닭에서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잡았냐면은 사진으로 잡은 거예요. 그래서 계양호 통닭에 오시면 약 40개에서 50개 사진이 걸려있어요. 근데 그 사진이 뭐냐면 다 인천이에요. 요 가운데 사진 보이시죠? 가운데. 저게 인천 상륙작전 기념관이라는 거. 지금 20대부터 지금 60대까지 저렇게 똑같은 포즈로 사진을 찍어본 경험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와가지고 서로 얘기를 하는 거죠. 야, 저 기억나냐? 20대가 아, 저기 시민회관 같아? 아이, 서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식의 장치를 이 계양 통닭에 오시면 되게 많이 걸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진 보면 여기는 월미도예요. 월미도인데 옛날에 삐삐도 없던 시절에는 약속 장소를 하면 다 여기서 만난 거예요. 지금도 이게 있고 그러면 또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장치를 해놓은 게 계양로 통닭이에요. 모든 세대들이 그 지역에 기억이 중첩되어 있는 컨텐츠를 가지고 노는 거예요, 계양로 통닭은. 그랬더니 실제로 사람들이 많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지역, 여기도 상권이, 가락상권이 있듯이 여기도 뭔가 있어요. 그 뭔가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뭐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무언가 있습니다. 없을 수가 없어요. 없을 수가. 근데 제가 이런 거를 이렇게 하다가 계양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15개를 만들고 10몇 개를 만들면서 어느 날 이제 한계에 부딪힌 거예요. 다른 지역에 있는 친구들이 계양로가 궁금해서 한 번은 올 텐데 두 번 올까? 아무리 생각해도 안 올 것 같은 거예요. 왜냐면 지금 카피가 쉬운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어저께 봤던 카페가 뒤돌았으면 성수동에 있고 자고 일어나면 생기는 거죠. 계양로 프로젝트 프로들한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카피가 되면 안 된다고 해요, 카피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카피가 안 될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해야 된다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계약록 프로젝트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새 거잖아요. 트렌드한 거. 마음에 들면 우리 거를 바로 카피 떠버리면 저게 카피를 뜨면 거기를 갈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린 연속성이 없고 지속 가능성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이 거기까지 들어가니까 어떻게 이거를 해결할까 고민하다가 결정을 내린 게 바로 노포였어요. 제가 조사해보니까 계약록 안에는 걸어서 한 5분씩만 걸어가면 노포를 계속 만나죠. 40년 이상 된 노포가 60개가 넘게 있는 거예요, 계약록에. 그래서 무슨 일 했냐면 제가 이분들을 인스타그램에 계속 알려낸 거예요. 계약록 프로젝트 인스타그램이 있거든요. 야 여기 가서 술 먹고 노는 게 쿨한 거야. 트렌디한 거야. 계약록 도닥에서 1차고 2차는 여기 50년 된 대전집 가면은 맛있어. 스시탕도 맛있고 여기도 먹고 이렇게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이게 쿨하고 멋지고 트렌디하고 멋있는 거야. 계속 그런 식으로 광고를 한 거예요. 왜? 내가 만약에 계약록 프로젝트만 그렇게 광고를 하면 15개잖아요. 광고를 하는 거랑 노포를 40개를 알려내잖아요.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 관광지에 왔는데 선택해야 될 곳이 55개가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노포를 알려내지 않으면 몇 개가 있는 거죠? 10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시간과 돈을 투자해서 무언가 새로운 공간을 알려내는 것보다 카피되지 않는 노포를 하나 알려내는 게 훨씬 좋은 거죠. 그래서 노포를 알려내는데 그게 보기 좋게 잘 통했고 인천에 있는 계약록만에 있는 특징이었고 몰려있다는 게 그래서 그런 것도 알려냈던 게 주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분들을 실제로 만나 뵙고 한 분 한 분 인터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나중에 이렇게 책도 만든 거죠. 저는 그런 것만 물어봤어요. 뭘 물어봤냐면 뭐 설렁탕을 어떻게 끓여 맛있었나 그런 거 하나도 안 궁금했거든요. 내가 궁금한 거 뭐냐면 어떻게 한 인간이 똑같은 자리에서 40년 동안 똑같은 짓을 할까? 난 죽어도 못할 것 같은데 그분들이 장사가 잘 될 때가 있었고 안 될 때가 있었는데 잘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잘 안 될 때는 어떻게 될까? 근데 저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만으로는 안 되겠는 거예요. 연속성도 없고 지속 가능성도 약할 것 같아요. 내가 우리 계약록 프로젝트 멤버들이 있잖아요. 우리 멤버들이 내 말을 가장 안 들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장사가 안 되면 그러는 거예요. 이제는 노포랑 계약록 프로젝트랑 같이 합쳐져서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 보면 광신제면이라고 보이시죠? 지금 네이버에 검색을 하시면 광고에 딱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은 여기가 대한민국에서 쫄면을 최초로 만든 곳이에요. 아무도 모르죠. 근데 이게 신기한 거예요. 인천에 저런 게 되게 많은데 아무도 몰라요. 제대로 말을 안 해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계양면, 저희가 계양면을 만들 때 처음부터 만들 때 광신제면서랑 같이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왜? 연속성을 갖고. 저 광신제면서 아저씨는 뭐가 있죠? 우리가 없는 기술력이 있는 거예요. 장인인 거죠. 어떻게 하면 면을 잘 뽑아야 되는지 그런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 아저씨가 좀 부족한 게 뭐죠? 트렌드를 모르는 거죠. 과거엔 알았겠지. 지금은 모르는 거죠. 그럼 우리는 뭘 알아요? 계양록 프로젝트는? 우리 면을 만들 수 있나? 못 만들지. 닭도 처음 튀겨봤는데 면을 어떻게 만들어?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광신제면 찾아간 거죠. 그래서 말을 했어요. 우리는 이런 면이 필요하다. 저 아저씨가 예스 이랬을 것 같아요? 당연히 아니었죠. 야 이게 무슨 면이냐고 이게. 그런 거 면이 아니야. 엄청 그래서 왔다가리 싸웠어요. 굉장히 많이. 지금은 엄청 좋죠. 왜 엄청 좋겠어요? 저분이 우리 때문에 돈을 많이 벌거든. 아주 심플하죠. 계양면 입장에서는 우리가 만약에 자가제면을 한다고 면을 공부한다고 쳐봐요. 그럼 몇 년 걸릴까? 그래서 2년 걸렸다고 자가제면 할 수 있다고 치자. 그럼 우리가 만든 면이 좋을까? 좋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광신제면소랑 같이 콜라보를 해서 우리 계양면을 만들어 놓으면 계양면은 새 거지만 광신제면소랑 같이 만들어서 같은 면들을 팔게 되면 광신제면이 갖고 있는 정통성과 역사성을 받아 안을 수 있는 거고 광신제면소 역시 우리 때문에 새로운 면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상생이 되는 거죠. 계약록 프로젝트는 카피가 안 되는 거죠. 계약면. 그런 작업을 거쳐서 지금은 어떻게 하면 노포랑 결합할 수 있을까를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왜? 지속 가능성을 높여내기 위해서. 카피가 되지 않기 위해서. 서울 친구들이 한 번이 아니라 최소 2번 이상 내려오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계속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어떤 거냐면 이 아저씨예요. 이 아저씨가 37년생이에요. 1937년생이고 목간판을 만드는 거예요. 과거에 한 60년 동안 하셨대요. 대한민국은 다 목간판을 썼던 거예요. 목간판. 지금은 어떻게 됐죠? 안 쓰는. 그다음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저 계양록 프로젝트 보이시죠? 간판들도 만들고 라이트하우스 간판도 말고 우리 간판을 만들어서 쫙 만들어서 인스타그램에서 알려낸 거예요. 야 이게 진짜 간판이야. 목간판으로 해야 비도 맞고 눈도 맞고 그러면 살짝 비틀리면서 간지가 나는 거거든. 이게 멋있는 거야. 이게 트렌드야. 이게 좋은 거야. 라고 계속해서 올렸어요. 인스타그램으로. 그랬더니 사람들이 엄청 연락이 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냐고. 그럼 우리는 이분의 전화번호를 계속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분한테. 그래서 간판을 의뢰하고 해나가는 거예요. 그럼 저 어른은 어떻게 되는 거죠? 다시 돈을 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젊은 친구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저기 찾아가서 유일무이한 간판을 받게 되는 거죠. 유명해지면서 텔레비도 엄청 나갔어요. 지금은 엄청 친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한번 말씀드린데 계양록 맥주예요. 계양록 맥주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옛날 거 좀 생겼죠? 그리고 저 양조장에서
같이 만든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 저희가 지역 술을 만들 때 제일 많이 시간을 보낸 게 뭐냐면은 한 문장을 만드는 거예요. 지역 술을 만들 건데 지역 술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는 우리는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지 우리가 만들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지역 술의 정의를 정한 게 이건 거예요. 지역성을 포함한 공감할 수 있는 술, 지역 술이라고 우리 계양로에서는 정의를 한 겁니다. 그걸 두고 이제 기획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겼어요. 계양로 맥주는 500ml, 500ml. 보통 수제 맥주가 330ml 아시죠? 카프리 사이즈. 보통 그게 수제 맥주 사이즈거든요. 근데 저희가 500ml를 한 거예요. 왜 500ml를 했냐면 보편적인 술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50대 아저씨, 60대 아저씨가 통닭집에 놀러 왔어. 맥주 시키려고 했더니 계양로 써있어. 그래? 잠깐만, 사람 줘봐. 줬어. 330ml 딱 준 거야. 서운할 거 아니야, 아저씨가. 자기는 테라 사이즈라고 생각했는데 330ml 주면 서운하잖아. 보편적이라는 술은 그런 분들까지도 끌어안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역 전체 몇몇 사람들이 즐기는 술이 아니라 지역 술이라 그래가지고 몇몇 사람들이 즐기는 그런 멋쟁이들만 먹는 술이 아니라 지금 전체가 먹어야 되는 술이 보편적인 술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500ml로 어렵지만 결정을 하고 추구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면 에일이 아니라 라거예요. 수제 맥주 그러면 다 에일이거든요. 왠지 아세요? 크래프트 정신이 중요하거든. 그래서 누가 누구든지 그런 쪽에서는 맥주를 잘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근데 우리는 뭐지? 보편적이죠. 보편적. 그래서 우리는 에일이 아니에요. 라거예요. 라거. 왜냐하면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일본에서 제일 유명한 술 아사히, 기린 다 뭐예요? 라거거든요. 칭따오 뭐예요? 라거. 버드와이저? 라거. 영국 제일 많이 팔리는 술 칼링? 라거. 우리나라 뭐 먹어요? 카스테라. 라거. 라거가 보편적인 술이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죠. 디자인을 하는데 지역성을 넣으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지역성을 넣을까를 고민한 거예요. 그래서 지역성으로 잡은 게 뭐였냐면은 사람으로 잡은 거예요. 사람. 그래서 이분 37년생 이분한테 부탁을 한 거예요. 계양로 맥주적 계양로라는 글씨를 이분이 목간판으로 쓴 글씨를 쓴 거예요. 내가 만약에 배민체나 을지로체로 계양로라고 썼다고 쳐봐요. 그럼 뭐가 돼요? 레트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저분 60년 동안 있고 37년생인 저 어른이 계양로라고 쓰잖아요. 저건 그럼 더 이상 레트로 풍이 아니라 클래식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저분이 장인이기 때문에 글씨를 잘 썼나 잘 쓰지 못했나 상관없고. 그래서 되게 신기한 게 지금 약 150군데에서 팔리고 있어요. 최근에 하얏트에서 열렸고 하얏트 호텔에서 올라와서 지금 하얏트에서 저희 맥주가 다 들어가 있어요. 파라다이스 시티 호텔 아시죠? 영종도에 거기서 연락이 와가지고 저희 맥주 다 들어간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더 멋있게 만들려고 노력했으면 하얏트에서 우리를 썼을까요? 우리 거를 쓰겠다고 했을까요? 그 최고급 호텔에서 안 썼을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지역으로 더 하려고 그러고 더 하려고 하니까 오히려 그런 곳에서 우리를 알아봐주고 연락이 오고 같이 얘기를 하고 결정을 해서 멋진 일들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렇게 전시도 해가지고 사람들 보여주기도 하고 이런 기념품도 만들고. 그냥 제가 했던 게 뭐냐면 이걸 만들고 나서 선언을 했어요. 선언. 무슨 선언이냐면 계양로 맥주는 인천에서만 팔겠다. 왜 선언을 했냐면은 우리가 일본이나 어디 유럽이나 어디 여행 가면은 그 지역에서만 먹는 게 있잖아. 그리고 그 지역에서만 살 수 있는 게 있단 말이야. 근데 대한민국은 뭐 좀만 잘 되면 다 전국 단위로 풀잖아. 재미가 없는 거야. 재미가. 그래서 인천에서만 팔겠다고 선언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얏트에서 서울에도 두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저희는 인천에서만 팔기로 했기 때문에 서울 하얏트에 둘 수 없습니다. 막 멋지게 거절하니까 그 사람들은 뭐 거절당했다고 놀래하고 막 이랬었어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멋진 일들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저희도 사실은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놀래고 있어요. 앞으로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계속해서 노포랑 협력을 해서 지속 가능성 있게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스타일 보면 아시겠죠? 편하게. 뭐 질문 있으세요? 서울의 을지로처럼 힙합, 레트로 같은 공간이나 디자인적으로 신경을 쓰실 때 어떤 철학을 가지고 하셨었는지. 저희 멤버들끼리는 적어도 세상을 바라보는 눈은 조금 비슷해요. 제가 처음에 멤버들을 뽑았어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조금 많이 다르잖아요. 그럼 회의를 하거나 만나서 얘기를 하면 그 눈을 맞추느냐고 시간 다 보내는 것 같아요. 최소한 옛것인데 좋은 것은 훨씬 굉장히 좋다라는 것들은 서로 합의가 돼 있어요. 사람들끼리. 그래서 웬만하면 지켜야 된다는 거.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 멤버들끼리 서로 모여서 하고 그 다음에 메인 디렉터가 있어요. 그 다음에 멤버들이 모여서 같이 해서 얘기를 하죠. 집단적으로 얘기를 하는 게 되게 많아요. 그런 식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인 디렉터는 다른데 계양로 프로젝트에 놀러 오시면 뭔가 다른데 뭔가 비슷하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컬러는 완전 다르거든요. 대표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거, 지금 그 가락동에서는 사장님들이 분산돼 있다고 생각했었거든요. 대표님이 생각하시기에는 그런 생각들이 하나로 모이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아유, 갑자기 눈물이 날라고. 말 다 안 들었어요.
하나도 안 멈췄고요. 그래도 여기는 그래도 서울이잖아요. 또 인천이잖아요. 서울 옆에 있어가지고 아무도 안 가. 여긴 절대 안 된다라는 패배감. 근데 방법은 하나밖에 없더라고. 계속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락시장도 분명히 어려움이 틀림없이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생각해도. 왜냐면 기대도 더 있을 거 아니에요. 방법은 좀 더 같이 모여서 좀 얘기를 좀 세밀하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옛날에는 데이터가 되게 중요했거든요. 몇 살이고 나이가 어떻고 남녀고 교육 수준이 어떻고. 대한민국은 이게 안 맞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질적으로 분석하는 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관찰을 되게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어려워진 거죠. 저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리처럼 어떤 게 카피가 되지 않을까를 좀 고려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여기가 훨씬 더 가능성이 세지 않았나요? 그래도 서울이니까.